좋아요, 구독!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D램이 선정됐습니다. 자, 반도체 D램.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시장에는 좀 부담감을 줬던 이 섹터였습니다. 계속해서 가격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까지도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부분이고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 선점을 해도 되는 건지 이 시기에 대한 고민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희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해도 좋은 이유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선반영되는 성격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주,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PCB 관련주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PCB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최근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보거나 접해보면 2차 전지에 대한 약간은 무조건적인 맹신이 좀 있습니다. 오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좀 루머 같은 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리는데, 제가 한 달 전부터 혹은 2달 전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2차 전지라는 이 업종, 섹터에 대한 성장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의 기업들과 2차 전지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성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 쪽이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어떤 테마든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 괜찮지만, 좀 이제 내가 시장 자체를 좀 크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소재도 좋고 전공정도 좋고 후공정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C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으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우리나라 이제 이 기업들이 DDR5라는 차세대 D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서버용 CPU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11일에 인텔에서 이제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CPU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 이 CPU에는 DDR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DDR5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수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서버용으로 이제 처음으로 나온 CPU인데, 이 CPU에는 DDR5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호환이 되게 되기 때문에 DDR5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인텔이 서버용 CPU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 이상인데, 지금 이제 이 DDR5라는 차세대 램을 호환할 수 있는 CPU를 내놨고,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에는 이 DDR5가 전 세계 D램 가운데 약 7%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점유율이 올해 4분기가 되면 20% 이상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DR5가 DDR4 전 세대보다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DDR5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평가가 돼 있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뭐 DDR5 관련돼서 CPU 출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분석해서 접근해 본다면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DDR5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져 있었던 제품인데 이거를 사용할 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근데 그 CPU가 11일 날 출시가 됐고 2분기 때부터 인텔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DDR5의 수요가 늘어날 테고 뭐 연말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측면에서는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가 공정 자체만으로도 나눠도 전공정, 후공정 있고 또 하위로도 굉장히 많은 이 종목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지 그 종목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DR5와 관련해서 지금 PCB에 대한 기대감 높여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PCB 관련주 대표 종목이죠. 심택이 선정됐습니다. 네, 지금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심택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심택하면 PCB 대표주, PCB 기판 대표주이기도 합니다. 종목 자체는 참 잘 알겠는데 저희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내일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이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거래가 많이 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급등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PCB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시초가의 공략을 해보신다면 당분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세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심택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모듈 PCB랑 반도체 기판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PCB라고 해서 가전제품을 뜯어보면 이 초록색 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PCB라고 하죠. 근데 이 DDR5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모듈 PCB와 반도체 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심택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 증권사마다도 이 심택에 대한 분석 내용이 좀씩 다릅니다. 어떤 쪽에서는 뭐 실적 개선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반대 쪽에서는 뭐 올해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저는 뭐 후자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DDR5가 사용될 수 있는 CPU가 이번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 그 CPU가 2분기 때부터 계속해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CPU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DDR5를 계속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DDR4에서 DDR5로 세대가 바뀌었는데 DDR4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가 되면 이 DDR5의 점유율이 전 세대 모델인 DDR4를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DDR5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신택이 가지고 있는 모듈 PCB와 반도체 기판에 대한 매출 역시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DDR5의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면 뭐 장비나 소켓 그리고 뭐 수동전기 PCB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심택 같은 경우는 D램 관련된 매출만 4천억 대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DDR5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한테 부담감을 확확 안겨드리면서 정보를 캐내고 있는 네일런인데요. 자, 네일런 어쨌거나 심태 지금 뭐 추세적인 우상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네, 뭐 내일 오전에 시초가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34,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뭐 시가총액도 크지만 그에 걸맞게 재무 상태도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택 일단 뭐 DDR5라고 하는 차세대 D램의 이 정말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좀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유의점 부분은 또 따로 없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심택 기대감 자체는 너무 잘 알겠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었던 측면이기도 하고 아직 이게 저점이 확인이 된 부분인지 사실 좀 두려워서요.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에 있어서 유의점은 없으실지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시간을 두시면서 관찰하실 필요도 있고, 다만 지금 저는 이 종목이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지정드린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뭐 한 달도 두 달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급등 성향의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